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배웠고, 그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랑 제곱근 혹은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근해 공식이랑 연관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공식으로 유도되는지 선생님이 쓸 거고, 이거를 너희들한테 항상 선생님은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저렇게 하네, 나는 공식만 외워야지 라는 게 아니라 니네들도 선생님처럼 이런 흰 종이에다가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고 잘 이해하고 집에 가서 써보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자,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x제곱 앞에 있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우리 어떻게 했었더라?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되니까 뭘로 나누어줘야 되냐면 a로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a로 나눌 거야. a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요. a로 나누면 얘는 x제곱, a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상수항이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야. 어떤 게? 이게 상수항인 거예요. 이 상수항이요, 오른쪽으로 이항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그렇지,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거? 얘의 반의 제곱이 이쪽에 쓰여야 돼요. 선생님, 얘는 분수도 아니고요, 문자에다 분수예요. 반이라는 건 얼마를 곱하라고 했었니? 2분의 1을 곱하라고 했었지요. 선생님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a분의 b의 반의 제곱을 하고 싶어요. a분의 b에, 자, 2분의 1을 곱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이라 그랬고요. 반에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곱하면요, 얘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해? 2a분의 b를 다시 제곱하겠다라는 얘기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옆에다 써야 되겠다. 혹시 쟤 때문에. 자, 얘는 얼마?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다 라고. 이게 반의 제곱이야. 지금부터 얘를 여기다 쓰기 시작할게요. 더하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이쪽에다도 더했으니까 어느 쪽에다도 양변 이쪽에다도 더해줘야 되겠지?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 항상 앞에 있는 것은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죠. 완전제곱식 어떻게 바뀌어요? x 플러스 뭐분의 2a분의 b의 제곱은 이쪽에서 계산이 덜 됐어. 뭐를 시켜야 되냐면 통분을 시켜야 돼요. 통분. 얼마를 곱할 거냐면 이쪽에다가 4a 제곱을 만들 거니까 4a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4a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 통분이 돼요. 몇 분의? 자, 얘는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먼저 쓰기 싫어서 선생님은 교환 법칙을 쓸 거야. 좀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얘 먼저 쓰는 것 뿐이에요. b 제곱 마이너스 4a c다. 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니? 얘를 갖다가 얘만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어떤 거의 제곱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이쪽에다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다 들어가야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자, 그랬을 때 얘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도 시켜야 돼? 유리화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 4a 제곱이 나오면 뭐가 되니? 2a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올라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x는 뭐분의 마이너스 2ab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4a 제곱이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2a로 나오고요. 루트는 살아있어요.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밑에 똑같지요? 자, 얘는요, 한 번에 그냥 쭉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우리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일 때? 중근일 때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라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요걸 잘 보는 거야.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근의 공식을 증명한 거예요.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쟤를 쭉 풀었더니 얘가 나왔어요.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근의 공식이 증명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다 없애고 문제가 나오면 A 자리에는 저 A 값을 집어넣는 거고 B에는 이 B를 집어넣는 거고 C는 이 C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공식처럼 답이 탁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쭉쭉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잘 보랬던 얘는 어떤 게 달라지냐라고 보여줄게. 여기 선생님이 얘를 또 하나 숫자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x는 뭐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나왔다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답이 몇 개예요? 근이 몇 개니? 2개요. 플러스근 하나, 마이너스는 하나, 얘는 2개를 갖네요. 자, 만약에 내가 x는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라고 썼다면 이 0은 쓰나 마나이네요. 자, 답이 몇 개 나와요?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얘는 한 개 나오네. 자, x는 만약에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우리 단계에서요. 우리 중학교 단계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혹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내가 어디서 잘못하지 않았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숫자들이 다 아닌 뒤에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2개가 되기도 하고 1개가 되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네. 자,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쓰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쓰기 시작할 거냐면 얘만 보는 거죠. 근의 공식에서 얘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 선생님 이쪽에다 쓸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숫자가 0보다 크지요? 0보다 크다면 얘는 근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숫자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자, 한 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근 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완전 제곱식, 또 반의 제곱 3개가 다 생각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또 요번에는요. 이 안에 있는 값이 없다면 어떤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게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 2차 방정식을 하나 써놓고 그것을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근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의 공식을 만들었지? 만들고 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쭉 했을 때 만들어서 이렇게 근의 공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얘가 0보다 크면 근은 2개고요. 얘가 0이면 근은 1개, 중근을 갖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해서 근의 개수까지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거는 뭘 설명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지금도 배우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또 한 번 3차로 해서 한 번 더 나와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 식이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얘는 다시 지우고. 자,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뭐였더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외우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쓰기 시작할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건 어떤 게였냐면 x는 누구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었다 라는 거였고 뭐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것까지. 자, 다시 한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 몇 개라 그랬어? 그치요? 2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리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는 1개. 이게 뭐야? 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제 근과 계수하기 시작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정식을 다시 써야 돼. 어떤 거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중요한 건 a는 0이 아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요.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 자, 알파야 A 아니야? 베타라 하면 자, 이게 여기까지 가정이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랬어. 그럼 알파가 뭐가 되는 거니? 알파가 우리 근의 공식을 썼던 게 뭐였냐면 저기서 살짝 보이죠? 여기서 이게 근의 공식이 나온 거야. 2개야. 하나를 알파라고 잡자. 얘를 알파라고 잡으면요. 알파는 뭐가 되냐면 하나만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지 말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가 알파가 된 거고요. 또 다른 베타는요.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하나를 베타라고 놓는 거야. 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구나. 얘네들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어떻게 더 할 거냐면 이 하나랑 이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러면 얘는 문자로 썼지만 선생님이 한국말로 쓰면 얘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두 근의
이라고 쓰면 됩니다. 두 근을, 두 개의 답을 합했다라는 거고요. 알파 대신에 어떤 애를 쓸 거냐면 얘를 쓸 거고요. 베타 대신에는 얘를 지금부터 쓸 거예요. 선생님이 색을 나눠서 써드릴게요. 알파에다가는요, 자, 이 색으로 2a분의, 자, 얘를 쓰는 거고요. 베타 자리에다가는 이 색으로, 얘로 2a분의 얘를 쓰는 거야. 자, 더해보자. 통분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더할 수 있어.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 더할게. 얘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지. 몇 분의 2a분의, 자,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더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b 나오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뒤에가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겠지요. 자, 이렇게만 쓰는 거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는 약분 들어가죠? 약분 들어가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번에는요, 두 근을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랑 곱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국말로 두 근에 뭐가 되겠니? 곱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알파는 이 색으로 하고요. 곱하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자, 베타는 요번에는 이 색으로, 더하기였을 때는 통분을 했지만 우리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곱해줘야 돼. 2a와 2a를 곱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4a 제곱이 되고요. 얘는 분자를 곱하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 둘. 곱셈 공식에서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거 똑같지요? 합차 공식 생각나야 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곱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b제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되고요. 뒤에 거는 똑같은 애를 곱했으니까 제곱만 떨어지면 되고,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괄호 한 덩어리니까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라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a 제곱분의 얘와 얘를 계산하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얼마? 4ac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는 거지. 4a 하나에다 a 하나 죽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a분의 c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여기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해줄까요? 얘는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 b제곱 마이너스 풀었지요?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4ac 내려온 거고 약분이 돼서 a분의 c가 나온 거야. 선생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말이 나오면 이게 되는지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해줄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얘네 봤죠? 이거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고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계속 쓰니까 이제 너네들도 쓸 수 있겠지. 자, 이거의 뭐를?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제가 딱 나와요. 문제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얘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 모든 책에 써져 있는 공식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살짝 볼까? 여기 살짝 비치지? 봐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있던 거 보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할 수도 있냐면 두근의 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근을 더하면, 자, 선생님 보여줄게. 앞에 거랑 이렇게 분수로 쓰면 되는 거야. 얘 한번 밑으로 떨어뜨리고 얘 쓰고 부호 바꾸고. 이게 두근의 합이야. 두근의 곱은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얼마다라고 보이냐면 A분의 C다라고 보이죠. 얘는 A분의 C다라고 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두근의 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이쪽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C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유용하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딱 나왔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 2차 방정식이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은 0. 2차 방정식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네, 2차 방정식 돼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딱 만들어졌을 때 이거의 두근의 합은이라고 물어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네, 인수분해 열심히 막 해요. 어떤 친구들 인수분해해서 답을 찾아서 그 두 개를 더하면 돼. 맞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필요 없잖아. 요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바로 나왔어요.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요. 어떻게? A분의 C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를 다 구해. 나는 진짜 잘해. 더해. 쓴 거와 얘는 문제만 본 상황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곱은 A분의 C였지?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애는 중간에 2차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간단하지 않고 막 근의 공식을 써야 되면 이게 훨씬 더 맞을 확률도 많아요. 중간에 계산 실수로 틀리는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 그 유도하고 났더니 어디 있는 거 보고, 안에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안에 있는 거 보고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배우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는 얘는 인수분해하고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더하고 곱해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 공식을 익숙하게 만들자라는 게 오늘 수업의 중요 요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들은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손으로 써서 풀 수 있는 걸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